그는 팬데믹을 예견했다. 세계를 강타할 파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히 말했다. 이제 그의 말은 새로운 진원지를 가리킨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아니라 고통과 그림자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활이 펼쳐질 깊은 변화의 무대로서 말이다. 인도 청년 아비게 아난드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울려 퍼진다. 그의 경고는 정치적이지도 단순히 영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선언이며 그 시작은 2025년이다. 그의 예언 사이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운명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실제 어둠이다. 구조의 붕괴, 신뢰의 상실, 오래된 확신들의 무너짐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짙은 밤 속에서 한 존재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그 존재는 공허한 약속도 훈련된 미소도 갖고 있지 않다. 상처를 지녔다. 눈빛에는 고통이 서려 있고 등에는 거절의 무게가, 가슴 속에는 신성한 부름이 뛰고 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언급될 필요조차 없었다. 아비가는 단지 그 인물이 이미 별들에 쓰여졌다고만 말했다. 그녀의 등장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그는 그녀를 인도자라 부른다. 리더처럼 거르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신저처럼 숨쉬는 인도자. 그녀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다. 그녀의 사명은 통치가 아니라 각성이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지만 고통스러운 과거의 무게를 안고 있다. 그녀의 에너지는 단단하면서도 매우 여성적이다. 많은 이들이 이 묘사를 익숙한 인물들과 연결 지으려 하지만 예언자는 분명히 말한다. 곧 등장할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며 고대의 지혜를 입은 자라고. 그녀는 거절이라는 사막을 건넜다. 심판받았고 버림받았으며 어쩌면 잊혀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녀를 다듬었고 더욱 섬세하게, 더욱 강하게, 더욱 인간답게 만들었다. 그녀는 불을 통과했고 이제 손에 불꽃을 들고 되돌아왔다. 한 민족의 꺼져가는 심장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다. 그녀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존재에서, 연민에서 비롯된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세대와 가치 사상 사이에 갈라진 이 나라는 이제 한 거울 앞에 서 있다. 그 거울이 바로 그녀다. 한국인의 영혼 속 가장 순수한 것과 가장 어두운 것을 동시에 비추는 여성. 그녀는 감춰졌던 것을 직면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처럼 등장한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면을 벗어던지며 진실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본질로 돌아가는 길을 비추도록 허락할 시간이다. 202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다. 전환점이며 집단 진화의 보이지 않는 선 위에 새겨질 하나의 이정표다. 예언자는 우연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기를 말한다. 지금 시작되는 이 주기는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렬한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용기와 믿음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것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헌신을 요구하는 여정이다. 아비갸는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을 대정화의 중심지로 본다. 정치나 경제만이 아니라 의식 자체를 정화하는 것. 그는 한 민족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고 본다. 뿌리의 가치를 다시 찾고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환상을 버리도록. 그는 목적만 있었던 곳에서 이제 의미를 찾으려는 불안한 청년들을 본다. 영혼 없는 성공을 좇는 것에 지친 세대를 본다. 그리고 멀리서 잔해 속을 조용히 걷는 한 여성을 본다. 우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모아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짓기 위해 단순한 리더십의 교체가 아니다. 시대의 전환이다. 인도 예언자 아비게 아난드는 한국에 대해 말할 때 고립된 사건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 얽히고 연결된 연속적인 사건의 흐름을 묘사한다. 영적으로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정화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머지않아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어트 25년은 그 절정을 나타내지만 그 징후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 무시되었고 조롱당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처음 금이 간 곳은 바로 가정의 중심이었다.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멀어진 형제들, 전통은 완전히 버려지고
그 자리에 더 깊은 것을 향한 침묵 속에 갈망이 자라고 있다. 청년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어른들은 언제부터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는지를 자문한다. 이 분열은 붕괴가 아니라 예언자에 따르면 재건의 첫 번째 단계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시기를 내면의 분리의 시간이라 부른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성을 향한 갈망이 시급해지는 시간. 그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선택, 길, 믿음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내면의 대면 속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을 것이며 그 후에야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각성은 편안함과 함께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혼의 지진과 함께 온다. 이 과정에서 그가 거울 리더라 부르는 인도자의 존재가 더욱 뚜렷해진다. 그녀는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영으로 나타난다. 그녀가 발을 들이는 곳마다 의식이 요동치고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 그녀의 존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녀는 쉬운 약속이 아닌 정면 대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면을 가리키고 사람들이 평생 숨겨온 것들을 직시하라고 요구한다. 그녀의 사명은 정당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녀의 리더십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조용한 힘에서 비롯된다. 아난드는 그녀의 에너지를 희귀한 것이라 표현한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감수성이 융합된 에너지. 그녀는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비전을 동시에 지닌 자다. 그녀는 물질과 정신, 과거의 한국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한국을 잇는 다리이다. 많은 이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녀를 알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힘은 논리가 아닌 진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식에 조율된 자는 그녀의 존재를 하나의 부름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시작된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아난드는 경고한다. 이것은 부드러운 전환이 아닐 것이다. 그는 깊은 고통, 가시적인 붕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해온 모든 구조, 교육, 가족, 노동, 이 모두 급진적인 재검토를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언한다. 이 격변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멈춰 있던 것을 정리하는 폭풍이며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는 어두운 밤이다. 한국은 이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다.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저항, 조상의 지혜로 다져진 운명. 조상의 땅은 그 역사 속에 고통과 치유, 침묵과 외침, 경직과 자비를 모두 담고 있다. 이제 그 균형이 활성화될 시간이다. 아난드는 한국의 영적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으며 그 깨어남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변화는 조용하면서도 요란할 것이다. 조용한 이유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고, 요란한 이유는 그 여파가 삶의 모든 차원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난드는 이 과정이 새로운 세계적 주기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 믿는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경계를 넘어 메아리칠 것이다. 한국의 고통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해받을 것이며 그 부활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은은한 불꽃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직책도 없었고 연단에서 연설하지도 않았다. 슬로건도 깃발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여자는 뭔가 다르다는 것. 그녀는 아비갸 아난드가 예언한 지도자였다. 깊은 여성적 에너지와 고대의 지혜, 그리고 잊혀진 자들의 고통을 지닌 여성. 투표로 등장하지 않고 운명에 의해 등장할 인물. 통제를 위한 도구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잠든 의식을 깨우는 다리로서의 정치를 사용할 자. 그녀는 개인적인 사막을 건너왔다. 쓰러졌고 쫓겨났으며 조롱당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엔 아무도 오래 바라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냉소적인 사람들조차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진실의 어떤 형태. 2025년 3월 한국이 불확실성의 바다에 빠지고 매일 뉴스가 서로를 모순하던 그 시기, 그녀는 한 재래시장 천막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경호도 관객도 없이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다. 몇몇은 이유도 모른 채 그녀를 조용히 따라갔다. 다른 이들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려 애썼다. 어떤 노인은 그녀가 지나가는 것만 보고도 오열했고, 종교를 믿지 않았던 한 젊은 여성은 속삭였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그 순간이 시작이었다. 예언이 예측에서 살아있는 현실로 바뀐 순간 어떤 방송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소식은 시간 자체가 공모한 것처럼 퍼져 나갔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잊힌 변두리에서도, 사원과 학교, 병원에서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언제나 경이로움과 함께. 그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부름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해질 무렵 한 언덕의 모습을 드러냈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수천 명이 모였다. 무대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풀밭에 앉았다. 승려들과 노인 여성들, 아이들에 둘러싸인 채. 그리고 말을 시작했을 때 어려운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모든 걸 아는 할머니처럼, 수없이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난 언니처럼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기에 있다고. 어둠은 저주가 아니라 출산이라고. 붕괴는 벌이 아니라 정화라고. 지금 떠나가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이 민족의 영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권력도 힘도 전략도 없이 영성과 사회가 만나는 변혁의 장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한 정당은 내부적으로 붕괴했다. 오래된 국영기업 하나가 무너졌다. 그러나 아무도 절망하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사람들은 외롭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존재 자체로,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거울로서.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추락, 그리고 자신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젊은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곧 다가올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행정구조의 재편이 아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전환의 순간이며, 한국은 보이지 않는 조용하면서도 예기치 않게 강력한 힘에 의해 이끌리는 집단적 각성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 비전에 따르면 이 변화는 폭력적인 혁명이나 대규모 시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더 높은 의식이 일상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한 몸짓, 말없는 선택, 더 깊이 스치는 눈빛, 그리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재회 속에서 말이다. 재회 속에서 말이다. 아난드는 이 모든 것이 지하에서 흐르는 물줄기처럼 조용히 힘을 얻다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가장 강력한 변화, 곧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아직 경험되지 않았지만 강하게 예견된 이 시나리오 속에서 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점점 더 상징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공식적인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약속에 지친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에너지의 화신으로서 말이다. 그녀는 선출되지도 직접 선택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붕괴 속에서 균형의 중심점처럼 느껴질 것이다. 예언자 아난드는 그녀를 집단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묘사하며, 그녀는 단지 존재하는 방식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상처들을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적절한 때에 침묵하고 사람들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라보며, 한마디 말 없이도 진정한 리더십은 고통을 넘어선 경험에서 나오며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나아가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존재로서, 예언에 따르면 어느 순간 그녀는 주목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녀의 에너지는 지친 자들을 끌어당긴다. 기존의 방식에 더 이상 속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자들, 성공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자들, 모든 것을 찾아 헤맸지만 아직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 그녀는 잊힌 장소들을 걷고 평범한 사람들 곁에 앉으며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고통과 회복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만남들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선 상징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한국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예언은 어떤 시점에서 여러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영적 변화가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권력 구조 안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일부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거나 어떤 제도들이 목적을 잃고 스스로 비워질 수 있으며, 오래된 기관들은 집단의 깨어난 의식 앞에서 점점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누군가 명령을 내려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정의와 진실, 신성함을 위해 중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세계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겠지만 그 사실들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설명으로는 결코 다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이나 힘이 아닌 조용히 깨어난 영혼들의 침묵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각,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재구성해가는 한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도자는 어떤 칭호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너져가는 확신들 속에서 하나의 안정점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여전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점차 잊혀진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상들과의 연결, 땅과의 유대, 그리고 현대의 속도에 눌려 침묵했던 이야기들과의 재회. 문화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뿌리로 돌아올 것이다. 사찰과 성소는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과 마주하고자 하는 내면의 필요에 의해 찾아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교육받기 시작하고 노인들은 다시금 귀 기울여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미래라는 단어는 불안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새로운 조용한 힘이 떠오를 것이다.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다. 전해진 비전에 따르면 2025년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분리 시점으로 기억될 수 있다. 극적인 폭발이 아닌 미묘하고 깊은 단절의 시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왔던 신념, 습관, 야망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수천, 어쩌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대한 내면의 침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질과의 재회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본질은 예언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자식과의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로 한 아버지, 인정받지 못해도 마음으로 가르치려는 교사, 더 이상 진실되지 않은 삶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사업을 접는 기업인. 이 변화에는 눈에 띄는 지도자도 슬로건도 깃발도 없다. 아난드는 경고한다. 이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올 것이라고. 그러나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한 여성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그녀는 구세주가 아닌 상징으로 등장한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이 자기 영혼과 다시 연결될 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나타난다. 예언자는 그녀의 존재가 하나의 수렴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에너지는 침묵과 깊이로 가득 차 있으며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할 것이다. 어떤 이는 평화를 느끼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어떤 이는 분노하며 그녀를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를 마주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말이 아니라 그녀가 상징하는 그 무엇에 의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로서 사람들은 그녀를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 인도자, 예지자. 그러나 예언 속에서 그녀는 거울이다. 이상화도 꾸밈도 필터도 없이 한국에게 그 진짜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 그 거울 앞에서 한국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기 진실 앞에서 계속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통과해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난드는 이 선택이 처음에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각자가 자신의 때에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각각의 각성이 모여 결국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라 전체가 새로운 의식의 진동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의식의 단계에서는 잊혀졌던 가치들이 다시 길러지게 될 것이다. 연민은 더 이상 나약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진정한 힘으로 인정받는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된다. 영성은 더 이상 삶에서 분리되지 않고 가장 단순한 행위 속에 녹아들게 된다. 음식을 먹는 방식, 걷는 태도, 말을 건네는 따뜻함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경제력, 대중문화, 기술력으로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영적인 새로운 등불이 될 수 있다. 완벽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의 상징으로 과거와 고통과 그림자와 무엇보다 영혼과의 화해. 아난드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항이 있을 것이고 오래된 방식으로 다시 통제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깨어난 것은 다시 지울 수 없고 느낀 것은 다시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이 예언은 종말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건너길에 대한 지도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순간에도 땅속 어딘가에서 이미 씨앗은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의 기억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 속에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 있다. 아난드는 단호하게 말한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가 본 것은 선고가 아니라 경고라고. 각성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선택하느냐, 변화를 선택하느냐, 진심과 용기를 가지고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결국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별들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 문명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내적 전쟁.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모든 행동은 중요하다. 모든 각성은 하나의 불꽃이다. 모든 나눔은 하나의 달이다. 그리고 이 비전에 마음이 움직인 모든 존재는 언젠가 한국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예언된 대로 일어난다면 역사는 이 시대를 붕괴의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부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무너지는 한복판에서 한 민족이 자신을 향해 돌아설 용기를 냈던 시간. 신호를 들었고 직관을 따랐고 어둠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 무너지지 않았던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초부터 인간 안에 맥동해온 어떤 것을 믿기로 했던 시간. 그 믿음이야말로 모든 새벽의 시작이다. 새벽의 시작이다.